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교회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들 보면서 다시 이제 복습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봄바람님께서 뭐 신월에 개미일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점을 예문으로 해주신 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봄바람님은 신월의 개미일이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진년에는 신월의 개미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친 점괘 같으면 뭐 갑진년, 개유월 혹은 임신월, 개미일 뭐 이렇게 연월일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점괘에 대해서 이제 해단을 요청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월과 일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경우에는 간혹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임신월에도 개미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보면서 점단에 대한 해단을 해야 된다. 좀 오래된 영상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유튜브를 지금 한 2달째 하고 있나요? 만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 76개의 영상 중에서 중간에 어떤 영상에서 가짜 점괘 그리고 가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갑진년 임신월의 개미일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갑진년 임신월에는 개미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가짜 점괘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신월 개미일로 해서 이제 피드백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눈에 띄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예. 봄바람님이나 뭐 지혜님, 그리고 프란치스코님, 뭐 등등. 예. 그래도 유독 눈에 띄게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는 거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분들이 이제 몇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분들도 중에서도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제가 좀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피드백 요청하시고 질문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당사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답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속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이제 1대1 강의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의 전수라든지 등등 1대1 강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으로 저는 저의 어떤 영업비밀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밝힐 수는 없는 저만의 노하우들 몇 가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다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많은 것들을 공개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건데, 그중에는 구독 안 하시면서 영상만 보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구독하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고맙다는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질문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런데 진지하게 저의 해당 영상을 통해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고 뭔가 얻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낯이 울끈불끈 할 정도로 제가 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성격도 못 되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 상에서 피드백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단을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태세부터 시작해서 월과 일진까지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본인이 직접 친 점괘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라도 태세와 월과 일진, 그것을 분명하게 잡고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최소한 우리만큼은 이 무불도의 채널을 통해서 매봉육효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우리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봄바람님이 태세를 참고하지 않고 질문해서 아차 하셨다, 죄송합니다 이러셨는데,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고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다음에는 실수를 좀 덜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육효점은 항상 알쏭달쏭하기만 한데 선생님의 답변은 항상 명쾌합니다. 저의 장점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이외에 수많은 이제 강의들, 인터넷을 통해서 뿌려져 있는 무료 강의들, 저는 유료로 강의를 들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육효점이라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육효점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주명리나 기문운갑, 뭐 그 외에 수많은 역술 관련된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연코 자연의 이치, 음양오행의 이치만 정확하게 본인이 깨우치면 육효만큼 쉬운 학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육효점을 공부하시면서 육효점괘를 보고 왜 여러분들은 엉뚱한 답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로는 64개를 달달달달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더 큰 문제는 질문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대학병원을 예를 듭시다. 대학병원에 초진으로 가게 되면 담당 교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아래 뭐 레지던트라고 하나요? 혹은 뭐 조교수가 될 수도 있겠고, 문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상태가 어떤지, 혹은 1차, 2차 병원에서, 그러니까 동네 뭐 의원이죠. 동네 의원에서 소견서를 써준 것을 토대로 문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각종 검사나 진료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문진을 하고 검사를 하면서 병을 진료를 해 나가는데, 이것은 육효점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점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생사가 오갈 수도 있는 문제를 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사소한 거를 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큰 문제를 상의하고 점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손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의 용신이 무엇인가 자부재간용 그것만 따져가지고선 점괘를 내고 그것만 해석하기에 바쁘다 이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괘가 알쏭달쏭하기만 한 것은 질문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를 혹은 노트를 꺼내가지고 질문을 쓰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종이에다 쓰는 연습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에 써가면서. 여러분들 득대라고 제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 해가 되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손님의 점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본인의 점괘를 보더라도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러이러한 점괘를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 그 와인 파티 관련된 손님 그 점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님은 주사위를 직접 저한테 구매해가지고 본인이 점을 쳐요. 그런데 저한테 매번 전화해서, 물론 그분도 상담료를 내십니다. 제가 해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분이 상담료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인이 직접 점을 친다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이렇게 점을 치고 싶은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손님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거의 한 19년, 20년 가까이 상담을 해왔으니까 그 손님도 얼마나 그게 그 질문하는 거 그 토시 하나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기 전에 항상 저한테 뭐 전화나 혹은 문자를 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치려고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저한테 요약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점 정리해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딱 본인이 알아듣고 본인이 점을 쳐서 저한테 이제 숫자를 불러주는 거죠. 그 손님도 그렇게 하는데 육효로 공부해서 육효로 상담을 이어나가실 선생님들이시라면 그래도 최소한 그 손님만큼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효점을 해단하는 게 알쏭달쏭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이 내가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맞나?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자부재간형 중에 용신을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예, 노트 종이에다가 꼭 써보십시오.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과 그냥 글씨만 써가지고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종에 써서 소리내서 읽어보면 말이 씹히거나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노트에 써가면서 해보시고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질문해보시고 그리고 64개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봄바람님이 이제 뭐 선생님을 알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뭐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경계심을 갖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칭찬은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런데 뭐 영광스러울 정도의 그런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 제가 그냥 다만 한 가지 매봉육효 책을 내므로 인해서 그 제 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최소한 제 책을 가지고 육효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만큼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자. 그리고 단 몇 사람만이라도 저를 통해서 육효를 제대로 써먹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디 제 깊은 뜻을 잘 알아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하시든 안 하든 그건 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저는 직접 뵌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해당 영상을 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지길 바랄 뿐이고
그리고 이왕 6표 공부하는데 그래도 손님이 10개 점을 치면 최소한 3개 이상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에서도 3할 타자 10번 타석에 나가서 3번 안타 치면은 잘한다 소리 듣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도 보통 2경기에서 3경기에 1골 이상을 넣으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고 월드 클래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점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더 혹독하죠. 왜냐면 10번 중에 9번을 맞췄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못 맞추면 거기서 끝이에요. 손님하고 인연이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거 9개를 틀려도 진짜 중요한 사안 하나만 정확하게 제대로 맞춰줘도 손님하고 인연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그 중요함의 정도의 차이는 손님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점괘를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손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럼 저는 왜 틀렸는지 끊임없이 복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신규 손님 상담을 잘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손님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이나 진심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점괘를 아무리 잘 봐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골 손님이나 단골 손님이 추천을 하시거나 소개를 하신 손님들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저하고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드리고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나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골 손님한테 소개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연락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신뢰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점괘가 제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님이 이것을 질문하면 이게 맞나요? 혹은 저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그 질문 속에서 진짜 질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에 가까운 해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봄바람님이 행복하다 하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시는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지금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동안에 76개의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생각보다는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 하나당 일단은 뭐 100회가 넘는 조회수들이 다 넘으니까 그러면 한 분이 보통 2번 이상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역술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뭐 10만 조회수 구독자 10만 이상 달성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니고
단기간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단기간에 뭐를 성과를 이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길게 보고 그냥 이번 세대가 끝나더라도, 저의 이번 세대가 끝나더라도 영상은 계속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누군가는 유교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두는 겁니다. 예.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것에 즐거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가라앉고 중저음에, 말투가 그렇게 친절한 말투가 아니라서 간혹 피드백 주신 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혼난다는 그런 표현을 좀 쓰시기는 하시는데, 여러분도 혼내는 거 아닙니다. 혼내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하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배우는 즐거움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즐겁게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혜님, 선생님의 깊은 한숨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야? 이 점괘에 관련된 거였죠. 예. 와인 파티를 가시려고 했던 그 손님, 이 점괘 해단 숙제를 제가 과제를 한번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다 맞추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초적인 걸 왜 틀릴 수가 있지,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속담대로 된 듯합니다. 고수인 척 흉내 내려다가 기초적인 판단을 놓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 삼천포로 빠진 꼴입니다. 예, 맞아요. 기초에 충실하셨으면 놓치지 않았겠죠. 너무 민망하고 반성이 됩니다. 예,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봄바람님도 그렇고 지혜님도 그렇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뭐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부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익명성에 가려져서, 온라인의 익명성에 가려져서 뭐 무불도 뭐 매봉 선생이 뭐 네가 뭔데 뭐 이러쿵저러쿵 가르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감정노동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그냥 차단. 네. 그리고 뭐 이메일로 그런 내용 보내시는 분들도 이제 덜어 계신데, 예, 그 스팸으로 돌려버립니다. 뭐가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뭐 싶지도 않고요. 저는 저의 이론에 대해서 유교 강의를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저는 제가 확립한, 제가 정리를 한 저의 이론만 가지고선 저는 강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피드백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강의에서는 뭐가 어떻던데 저쩌던데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저는 저의 이론만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봄바람님이나 지혜님이나 뭐 프란치스코님이나 뭐 지똑똑님이나 뭐 그 외 등등 다른 모든 분들 저한테 이제 피드백 요청하시고 해당 영상을 이제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반성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해보니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해당 영상을 보면서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내가 또 하나 얻어가는구나. 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지혜님처럼 이렇게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속담처럼 네. 그런 우를 다음번에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반성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번 또 이렇게 몇 회차 지나가고 또 영상 몇 번 보다 보면 제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퀴즈 내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도 하실 거예요. 예,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반성하시고 예, 기초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시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쉬운 점단이기도 하고 상품 보내주시려고 내신 문제인데 모두가 틀려버리다니 멋부리지 않고 기초와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상품 뭐 그까짓 거 뭐 매봉 6호 뭐 저자 사인본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라고 별거 아닌데 그래도 저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뭐 제 책을 뭐 구매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구매한 책은 구매한 책대로 쓰시고 그래도 저자 사인본 하나 이렇게 무료로 받아가시면 또 내가 이 퀴즈를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상품도 타는구나. 잠깐의 기쁨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지혜님도 봄바람님도 다른 분들도 기초에 충실하셔서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매봉육효 책을 인쇄를 제가 책으로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단골 손님들한테 사인해서 이제 많이 보내드리고 나눠드려서 뭐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남아있는 책들 제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래도 퀴즈 잘 풀으신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도 반갑고 기쁘고 뭐 저도 기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제가 한번 종종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봄바람님 질문을 이제 다른 점괘로 질문을 주신 건데
우려점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사고 없이 서울까지 잘 다녀올 수 있는가? 지화명이 무동, 6월 개미일의 점괘라면,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는 이점괘였죠. 아, 이점괘가 아니구나. 이점괘였죠. 서울까지 무사히 잘 운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는가를 이제 점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화명이 무동, 6월의 개미일 이랬을 때, 무동이니까 무동입니다. 무동. 자, 그랬을 때 세요 관 축토와 일제 관 미토가 충하게 되는데 세요 암동이니 문제없다. 이것인지 아니면 관이 암동하니 문제가 생긴다로 바라봐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문의하셨어요. 자, 이 점괘가 손님이 만약 사고 없이 서울을 잘 운전해서 다녀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지화명이 무동. 무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없는 세효 관요가 이렇게 일제히 암동이 되죠. 그리고 택효에 있는 관요도 암동을 해요. 자, 이것을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효의 관이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월에서 생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일진에서 이 관요가 충미충으로 때려줘요. 암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생조받지 못해서 힘없는 글자는 일파로 보는 것이 마땅하나 저의 이론에서는 암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진에서 세요를 암동을 해주고, 그리고 택효에 있는 관요도 이렇게 암동을 해줘요. 그럼 이것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세효는 단지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관요가 임한 것 뿐이고, 그리고 일진에서 충미충으로 암동을 해주기 때문에 움직인다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봄바람님 같은 경우는 택효에 있는 관요 암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택효에 있는 관요가 암동을 한다. 이건 내괴하고 외괴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 안팎으로 관요가 암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관요가 암동을 하지만 그 어떤 글자도 해를 입히는 것이 없습니다. 세효 또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움직인다,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세효 관요 같은 경우는 내가 우려하고 있으면서 우려하면서 점을 친 것 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택효에 있는 관요 같은 경우는 뭐 택효의 관요가 임해서 뭐 암동을 하는데 세효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못해요. 글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새가 어떤 글자에 의해서 닫히느냐, 닫히지 않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는 점괘다. 예.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GHK님, 뭐 늘 이렇게 뭐 영상 보시면 짧게라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늘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GHK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님. 프란치스코님도 이제, 이 점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와인 파티 관련된 손님. 육효가 참으로 논리적인 학문이구나 감탄해 봅니다. 공망, 동요, 월파, 고, 복신, 암동에서 많이 배웁니다. 비신에서 동요는 동안 걷기리만 극충생합 배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음양 오행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것도 당연한 이치고 근데 육효는 여기다 플러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지지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 12지지끼리의 생, 충, 극, 합 그리고 삼합 그리고 월파, 공망, 복신, 암동 그 다음에 진신과 태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비신에서 지난번 이 영상에서도 이 점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신에 나타나 있는 글자들은 동한 것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지 동하지 않은 이 자수 그때 한참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 미토가 자수를 극하기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문제가 생겨서 못 간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수는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 해수도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이 점괘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이 동안, 응효와 암동하는 세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네 둘끼리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글자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이제 참고할 사안은 있죠. 운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효의 관이 임하고 월지의 유금과 관요가 병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으나 그런데 정작 동하지도 않고 세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 이 점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란치스코 님도 비신에서 동요는 동안 걷기리만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한다라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암동도 여기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프님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육효 책도 쓰고 잘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육효를 잘한다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 선생님 육효와 그분들의 육효 차이는 뭘까? 뭐 육효 공부는 다들 열심히 했을 테고 뭔가를 몰랐을 때 일반인은 인간의 머리로 연구에 집중해도 계속 모르는데
문득 탁하니 깨침이 있는 육효의 한 수가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도 절제된 삶과 수행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네요. 보이지 않는 육효의 이치를 터주는 예,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예. 제 나름대로 진짜 나름대로는 절제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경신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신생이나 혹은 사주가 이제 일주가 경신 일주에 해당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신수행을 안 해도 저절로 깨우치는 게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떤 육교 하시는 분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물론 경신 수행뿐만 아니라 뭐 면벽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내가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누적된 시간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깊이가 더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신생이거나 경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경신수행을 뭐 안 해도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뭐, 그리고 또 뭐 경신수행은 이제 뭐 도교수행법에서 이미 다 끝난 수행이다, 뭐 쓸모없는 수행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수행하십시오. 저는 저의 수행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뭐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 감정 노동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열심히 알아서 하면 될 일이에요. 저는 아무튼 제 나름대로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육효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다고 육효 설명해 주실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인데, 대부분 수행한 분들이 그들이 하는 분야에서 한 소식을 들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육효책을 원래는 내 생각이 아니었고, 뭐 다른 역술책도 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책을 낸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에. 어쨌든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칭찬을 해주시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경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 요청의 글과 이메일,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늘 경계를 하면서 봐요. 무조건 제가 잘났다, 뭐 내 것이 다 옳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칭찬은 감사하게 받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딱히 욕하실 게 있을까요?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간혹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참. 근데 뭐 신경은 안 씁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런데 이제 차단하고 이제 말죠. 그런 거에 일일이 다 대응하고 신경 쓰면서 살기에는 제가 잠자는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제 유튜브 무불도의 채널 공간 안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뭐 욕설로 싸운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차단하고 이메일도 그냥 스팸으로 돌려버리고 뭐 문자나 전화도 그냥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도 늘 감사하고 공부에 대한 질문 해주시는 것도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피드백 영상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점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별로 떠든 것 같지 않은데 50분이 넘었네요 벌써. 쓸데없는 말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생각이 안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론에 충실하시고 기초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64개 달달달달 외우시고 종이에다가 제발 질문 써보십시오. 예, 제발.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질문을 고쳐가면서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 자, 뭐 1시간 뭐 채울 생각은 없고요. 50분 넘었으니까 잔소리는 이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